UAE가 프랑스에 라팔 80대 주문을 취소했다. 지난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체포하자 UAE가 프랑스와의 200억 달러, 한화로 약 27조 원 규모의 라팔 거래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로프의 구금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 간의 군사기술 협력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UAE가 두로프에 대한 영사 접근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유럽과 중동 방산업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런 보도와 주장을 가짜 뉴스라며 일부 프랑스 기자는 친러시아 블로거들이 허위 정보 캠페인에 일환으로 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 보도가 일견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킴닷컴이라는 한 사용자 X에 프랑스 정부는 파벨 두로프 체포로 17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유엔은 라팔 전투기 80대를 구매하는 거래를 동결했고 파벨 두로프의 체포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파벨은 UAE 시민이며 함다날 막튼 부총리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부인에도 많은 네티즌들은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은 2021년 12월 프랑스에게 라팔 80대를 구매하기 위한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전투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UAE의 통큰 결단은 즉흥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란은 후티 반군 이란 대리 세력으로 사우디와 UAE를 압박했습니다. 사우디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의 위협에도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갑자기 러시아 수호이 35 50대 도입을 발표하자 사우디와 UAE는 초긴장 상태가 되면서 이란의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UAE는 최신 전투기를 사기 위해 중동 국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F-35A 50대 판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 와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추가 요건을 받으면서 UAE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F-35를 포기하고 중국제 고등훈련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프랑스에게 라팔 80대를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UAE가 사려고 했던 건 분명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이란이 곧 도입한다는 수호이 35를 압도하려면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UAE 라팔 구매는 중동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여러 국가들은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직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라팔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라팔 100대를 구매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라팔을 계약하거나 구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14일 프랑스 북동부 메르테 모제 지역에서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폭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지중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항공모함 샤르 드골로 돌아오다가 라팔 2대가 충돌해 동반 추락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공군은 2021년 라팔 전투기가 적어도 비행 훈련 중 전원 케이블과 충돌해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 라팔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UAE 라팔 계약 80대 취소는 루머라는 주장에도 많은 이들은 설득력이 있는 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UAE는 지금 한국과 KF-11 공동개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처음부터 오래된 4세대 전투기 라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를 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라팔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40년 전인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었고 너무도 늦게 완성되어 라팔은 굉장히 낡은 개념의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비싼 가격인데 라팔은 카타르에 대당 무려 3,800억 원에 팔렸는데 F-35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가격이며 F-35에 비해 한 세대 뒤처진 전투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이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오랜 전투기를 사는데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UAE가 라팔 80대 도입을 취소했다는 게 루머라고 해도 프랑스가 주장하는 UAE가 추가로 구매한다거나 사우디가 100대를 살 거라는 주장은 절대 이뤄질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KF-21 개발을 완성하고 양산에 들어갈지 몰랐고 5세대, 6세대로 진화시키는 계획까지 빠르게 진전시킬지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UAE와 사우디는 가장 믿을만한 방산 파트너 한국에게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해서 도입하려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개발해 9세대 기념을 기반으로 만든 라팔과 이제 막 개발해 4.5세대로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6세대로 진화의 계획을 세우는 KF-21이 비교했을 때 월등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우디는 스텔스기를 도입하려고 러시아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으로 물 건너가고 유럽이 진행하는 6세대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개발 사업 FCAS는 그동안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여러 번 한 독일이 있어 포기하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GCAP는 일본의 반대로 참가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와 UAE는 한국의 5세대 스텔스기 KF-21 블록3와 함께 무인 전투기 체계를 연동한 6세대급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UAE에 획기적인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KF-21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인데 블록3 단계의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UAE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거액의 돈을 쓸 이유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데 우주를 미래의 대결의 장으로 보고 지역의 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에 자체 연구 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카이가 사우디에 내놓은 위성은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은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년 전부터 연구 개발해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양산 중인 기체입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는 카이는 사우디의 지금의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한 성능 개량형 공동 연구 개발안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최근까지 가격과 대수 등 계약 규모와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모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사우디는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시도하면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 연구 개발을 한국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는 현재 우리 국군의 425 정찰 위성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카이는 사우디에게 앞으로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한다는 목표입니다. 위성 1기당 단가는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단순 계산 시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카이는 단순히 전투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위성까지 함께 팔고 있는데 이번에 FA50을 사간 페루에게도 중형 위성을 협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들과 공동 개발을 통해 가장 빠르게 6세대로 진화시키고 여기에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까지 개발해 판매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